사실은 헌재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무 서두른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재명 재판은 그냥 뭐 신나라 그냥 날랄라 널널하게 놔두더니 예. 왜 이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터져나온 건데 예. 일단은 우원식 하나하나 좀 국회의장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네. 에게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 건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뭐였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야 돼. 그럼 6명이었잖아요.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갖다가 마은혁 후보 예. 임명을 안 했단 말이죠. 여기 돼가지고 3명 왜 다 안 하느냐. 이것은 뭐 월권이고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네 권한 네가 지금 행사해야 할 권한을 행사 안 한 거고 그것 자체가 월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라고 그 심판을 갖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예. 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에서 변론 기일까지 생략해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마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변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일정 맞추고 이렇게 가지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잖아요. 재판에도 왜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재판 준비 기일이 그렇죠. 뭐 2번, 3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생략해버린 거고 딱 한 번 한 다음에 1월 22일 날 딱 한 번 변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뭐야 그럼 변론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무슨입니까? 예. 요식 절차야? 그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신청한 증인 안 받는 거 기각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사실 확인하자는 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론 기일이 필요한데 사실 확인은 뭐 하고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좀 하자. 등등등등.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주면 되는데 예. 안 거친 거에 그냥 선고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 거냐면은 변론 제기 신청서를 갖다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론 제기 이걸 딱 받아들고 헌재에서 이제 평의를 열었습니다. 평의를 열었는데 내 생각에는 예. 그 중에 1명이나 2명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견을 얘기한 거예요. 재판관 중에서 누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의 제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단 1명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뭐 큰일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재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원래 뭐였습니까? 선고하기로 된 날이에요. 선고하기로 된 날 선고 2시간 놔두고 무기한 선고를 갖다가 연기를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 바로 이 대목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게 국회 내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에 대한 의결은 거쳐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의결을 좀 안 거쳤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재 넘어온 사건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힘에서 제출한 게 있거든요. 예. 하려면 이거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일단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갖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맞다. 그러면 총리 날아갔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대행이 근데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을 안 했네. 그게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 이게 기각이 된다면은 사실은 권한대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바꿔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그 탄핵 심판 제대로 됐다. 인용의 결정이 옳았다. 딱 얘기하고. 일단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나타났는데 그 권한대행으로서 행동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때 따지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 몽탕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라야지 열매가 열리는데 그러니까요. 밑둥이 있는데 열매부터 열게 한 거라는 거죠. 예. 중간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힘에서 이제 그걸 비판하잖아요. 근데 국힘의 주장이 맞아요. 적어도 그 점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간단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딴 건 다 아니라 헌재의 완결성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 9명 체제로 가겠다. 어. 그럼 그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뭐 때문에? 탄핵을 하려고.
그 탄핵 심판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다라는 인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서두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뭡니까? 특히 이제 국힘 지지층한테는 예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예. 심리도 하기 전에 답정해놓고. 답 딱 정해놓고서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땅땅 때리려고 하는 게 아하.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을 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불거지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겁니다. 괜히 아마 한 사람이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탄핵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문제는 몽땅 다 해결한 다음에 나가자라는 거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여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려 174일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은 기각이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4대4로 또 갈렸거든요. 이러고 보면은 이른바 헌법재판소 선고라는 게 답정너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면서 그거는 그 답정너라면 4대4가 나오지 않아야죠. 어느 네. 쪽으로 확 쏠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 진영 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사안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애매모호하거든.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뭐 형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제도의 취지를 따져보면은 그 안 맞거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반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적어도 헌재가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 건 사실이에요. 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4월 18일까지는 여유가 있잖아. 네. 4월 18일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에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아니 이재명 재판은 저렇게 늘 나무늘보처럼 늘어지더니 네. 이거는 왜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잖아요 지금. 하하. 왜냐하면 좀 전에 문제가 될 때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죠. 예컨대 국회의장이 했는데 의결 없이 그냥 내버린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아니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낸 거라는 거예요. 국회를 대표해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의 자격으로서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한덕수 탄핵 이것부터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목으로 넘어가야지. 예. 최상목부터 한 다음에 이거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 그래서 최상목 오케이 판결 내렸네. 심리 내렸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려. 아. 한 총리 이게 기각이 돼버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복귀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하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함의하는 건 바로 뭐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막 나갔다라는 거고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헌재 9명 채우는데 뭐 혈안이 됐구나. 예. 목숨을 걸었구나. 그럼 9명을 왜 채워야 되느냐? 그리고 뭐예요? 탄핵.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도 벌써 예단하고 있구나. 심리도 하기 전에 벌써 결론을 갖다 정해놓고서 답정로하고 그냥 마구마구 몰아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예. 이게 좀 잘못됐던 거죠.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어디에 글을 썼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을 산다. 또 하나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철규 변호사가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을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감에 소속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서로 엮여 있겠죠.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7명 전원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선후배거든요. 다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인권위원장 한 분 그분은 뭡니까? 극우잖아요 성향이. 극우인데도 그때 헌법재판관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도 그 극우인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탄핵을 할 때 인용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그거 원래 그겁니다. 법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성향 이걸 갖고 들어가서 예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나랑 내 동생 그다음 우리 누나 우리 가족들도 정책 견해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싸움 나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기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이 좋지 않은 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뭡니까 법치 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연 전략으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헌법재판관도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훨씬 더 결심을 더 굳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자꾸 한쪽에서 나한테 강요를 해. 막 나를 욕을 하고 막 강요를 해. 그럼 어때요? 또 반발 심리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동요될 뿐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올 정도라면은 신망이 쌓인 거거든요. 법원에서 신망이 있고 그동안에 내렸던 수천 건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공정성을 확인받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식의 공격들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지지층들만 격렬하게 만들거든. 그 지지층들 격렬하게 만들면 앉아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미련한 투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각 투쟁. 저쪽은 벌써 뭡니까? 성문 종합 영어 하고 있는데. 자, 성문 종합 영어입니다. 맨투맨 아니고요. 네. 자, 교수님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이 비상한 결단을 대체로 이제 탄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일단 내란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또 지금 마흔역 헌법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 탄핵 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이거. 박찬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말폭탄을 갖다 쏟아놓는데 이게 당의 입장이 될 수는 없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여기서 탄핵을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힘은 땡큐죠. 지금 민주당 지지가 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해왔던 것도. 지금 29명, 30명 탄핵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 지금 끝났잖아요. 4명 다 기각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원래 탄핵 사안이 아닌데 억지로 탄핵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특검법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거기다 이번에 또 한 번 탄핵을 한다? 그럼 역풍이 확 불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탄핵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못하죠. 절대로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박찬대 같은 사람 누굴 노리는 겁니까? 항상 지지층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민주당 항상 지지층.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